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훈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8월달 지금 마감 중이실 텐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7, 8월달 이 무더위에 영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텐데 물론 여러분들 실적은 현재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일 겁니다. 제가 그 한 3주 전쯤에 그 이제 후배로 있는 이제 보험사 지점장 2명 통화를 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둘 다. 형님, 딴 데도 이렇게 힘듭니까? 너무 힘들다고. 작년 대비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웬만한 세일즈 조직들은 다 이 썸머 캠페인이 걸리는데, 작년 대비해서, 작년도 힘들었지만 작년 대비해서 반토막 났다고들 그러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또 이 주식시장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수 침체, 그 다음에 이 글로벌 경기,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피해, 그 다음에 한일 간의 규제, 뭐 여러 가지 이슈, 그 다음에 국내 또 부동산 침체부터 내수 경기가 워낙 침체되고 또 이 자영업자 시장이 다 어렵고 힘들어갖고 지금 대한민국 그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솔직히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돈 많이 버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저도 강의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면 교육 예산들이 줄니까 저 역시도 작년 대비해서 강의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많이 강의가 들어오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예, 저 역시도 줄을 정도면, 예, 제가 물론 잘난 체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다른 분들은 오중이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어려울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나고 어려울 때 씨앗 뿌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또 잘 될 때, 이 시장이 좋아지고 활성화될 때 모든 수익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 견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실력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적이 현재 목표치를 미달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내년 여름에 또 올 것이고 잘 됩니다. 안 될 때가 있으면 잘 될 때가 있고 바닥이 오면 천정이 있으니까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직전 3년 동안에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 잘 견뎌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큰 잘 되는 시기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일즈 슈퍼스타 3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주 좀 올려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공사당한 바람에 하여튼 좀 최대한 업데이트 자주 올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좋아요, 댓글, 구독, 조댓구라고 표현해서 욕인 것 같은데 좋아요, 댓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구독자 수가 요새 안 늘어나.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를 너무 자주 안 해서 그러나 좀 부지런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니 구독자 수가 그래도 3만 명 돼야 되는데 지금 3천 몇백 명에서 멈추는 거 보니까 제가 게으른 탓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맨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러는데 제 부덕에 소치겠죠. 더욱더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일즈 슈퍼스타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못 구하신 분들은 이 강의 집중해 보시고 책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책을 펼쳐드십시오. 이 책, 예, 세일즈 슈퍼스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명작입니다. 자, 오늘 4장입니다. 4장. 상담자, 영업자. 예, 40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는 인간의 성격과 인간의 행동에 대한 열쇠이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맥스웰 말씀인데 이게 이제 어렵게 표현했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란 뜻이에요. 예. 그것이 우리가 자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인류 세일즈맨들은 예, 죄송합니다. 인류 세일즈맨들은 스스로를 세일즈맨이라기보다는 상담가. 영어에서는 이게 상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요, 이게 소위 말하면 조언자, 컨설턴트,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분명히 영어 표현에서 어드바이저로 돼 있으니까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조언자, 자문단,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은 내용을 그대로 읽을게요. 상담가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고객의 조언가 혹은 조언가이자 조력자 혹은 고문 또는 친구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스스로를 문제 해결사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상품을 구입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당신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일 것이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이를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고객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점하는 위치는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고객이 당신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에 의해 결정된다. 굉장히 찔리는 말이자 중요한 말이죠. 고객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점하는 위치는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고객이 당신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이 결정된다. 자, 보험 세일즈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고객이 누구씨? 그 보험 담당자 누구야? 글쎄? 누구지? 이건 존재감 0이죠? 정상희씨, 당신 뭐 보험 담당자 누구야? 삼성생명인가? 프루덴셜인가? 기억이 안 나네. 존재감 거의 이것도 바닥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 내가 없을 때 고객이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게 최강이죠? 정상희 씨, 담당자 누구예요? AA생명에
누군데 끝내주는 사람이 있어. 아, 대박이야, 대박. 최고야, 최고, 진짜. 자네도 혹시 뭐 보험 필요한 해서 만나봐. 대박이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으면 최고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100명 있으면 여러분들 떼돈 법니다. 떼돈 벌어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없을 때 고객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 나에 대해서 표현하는 바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고객이 당신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에 의해 결정된다. 고객 수만 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거래하는 인류 세일즈맨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조사 결과가 있다. 그 결과 이들은 그냥 영업사원이라기보다는 상담가, 조언자, 컨설턴트, 어드바이저라고 생각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더래요. 우리나라 말로 해결사 같아. 해결사. 아유, 최고의 전문가. 전문가라는 표현도 있겠네. 최고의 전문가가 있어. 고객들은 이 세일즈맨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직업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으로 생각한다. 이 인류 전문가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객은 그들이 고안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일단 어떤 고객 한 명이 당신을 상담가이자 친구로 여기게 된다면 그는 당신 이외의 다른 누구에게서라도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가격이나 상품 혹은 서비스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세일즈 분야에 뛰어들었던 초기에 나는 놀라운 심리학적 원칙을 하나 알게 되었다. 그 원칙은 적어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평가하는 그대로를 당신의 실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즉, 당신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스스로를 묘사하는 내용이 어떠하든지 일반적으로 사람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스스로에 대해 설명한 내용과 실제 행동하는 방식이 일치하지 않아 보기에 당신의 행동을 주시하는 것은 나중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고객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정의하는 그 말을 고객은 그 순간에 믿는다는 뜻이죠. 이거예요. 고객님,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험 전문가입니다. 물론 너무 세게 얘기하면 고객들이 속으로 니 진짜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믿는다는 뜻이죠. 고객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객님이 지금 처하고 있는 어떠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제가 대답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내게 자신은 늘 약속을 잘 지킨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 말을 믿을 것이다. 굳이 믿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맞지 않겠어요? 그죠? 고객님, 저는 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고 고객과의 약속을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누가 안 믿겠어요? 그죠? 고객은 그런 말 좋아하겠죠? 그런 담당자 만나길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시간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실제 행동을 유심히 관찰할 것이다. 관찰 결과 실제 행동이 처음의 주장과 일치한다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나는 이 말을 진실이라 여기게 될 것이다. 상담가에 대한 원칙을 처음 배웠을 때 나는 즉시 배운 것을 실천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스스로를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한 결과 잠재 고객들은 특별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다. 저는 어느 생명의 영업사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새로운 원칙을 배우고 난 직후 약속을 잡은 상담 자리에서 나는 예상 고객에게 이렇게 말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히 앉으세요. 굳이 무슨 물건을 팔고자 맺기를 청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를 영업사원이라기보다는 상담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려서 저희 회사가 선생님께서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항상 영업사원이라기보다는 상담가라고 생각하죠. 이건 굉장히 여러분 파워 토크입니다. 실전 한번 써보십시오. 내일 당장 한번 써보십시오. 고객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고객님. 예, 편히 앉으시죠. 저는 오늘 고객님에게 어떤 상품을 바로 팔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예, 저는 스스로를, 제 자신을 어떤 보험 영업사원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업사원이라기보다는 저는 조언자, 컨설턴트, 아니면 이러한 해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애로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또는 어떤 비용을 절감하시거나 효과적으로 투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도와드릴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뿐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영업사원이라기보다는 고객의 애로사항, 금융사항, 그러니까 보험금융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드린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한번 당장 써보십시오. 내가 자신을 상담가라고 묘사한 바로 그 순간부터 고객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차를 들거나 점심을 같이 하자며 나를 초대했고 그들은 내 말을 훨씬 더 열심히 들었고 내가 고객이 필요로 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할 때도 전부 다 훨씬 개방적인 태도로 답해줬다. 내가 영업사원이나 조언자, 어드바이저로 정의를 한 것이죠. 그 정의에 고객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에. 예.
그러니까 당신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아닙니까? 특히 여러분 보험 영업 같은 경우엔 누구든지 다 곤란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담당자한테 관리 못 받는 건 사실이겠고, 대개 보험이 있어도 내용을 잘 모르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내가 정말 올바로 비용을 내는 것인지, 제대로 된 상품을 가입한 것인지 늘 궁금해하지 않나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보험 세일즈가 가능성 있는 게 뭐냐면,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느낀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능성이라는 뜻입니다. 전 더 이상의 관리가 필요 없어요. 저는 정말 제대로 관리받고 있습니다. 최고예요. 이런 고객 만나볼 수가 없죠. 누구나 여러분들 왜 거절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관리, 제대로 된 서비스, 제대로 된 것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직도 블루오션이자 화수분이라는 뜻이에요.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영업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솔루션 영업을 하든, 분명히 그 솔루션과 그 부동산 그런 거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느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한테 물건을 팔려온 사람이 아니야. 그냥 적대적인 관계 그런 것이 아니라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나는 당신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주고 싶은 당신 편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고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할 때도 훨씬 개방적인 태도로 답해 주었고, 내가 권하는 상품을 흔쾌히 구매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나를 적극 소개해 주었고, 그들은 나를 집에까지 초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나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겨우 24살의 풋내기에 불과했는데도 말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내일 당장 실행해 보십시오. 이 방송 들은 직후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검증되겠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자신을 상담가라고 생각하라. 상담가처럼 걷고 말하고 행동하라. 마치 당신이 자기 분야에서 높은 보수를 받는 유능한 전문 상담가인 양 차려입고 몸 단장을 단정히 하고 모든 세일즈 상담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해두어라. 왜냐하면 당신은 실제로도 유능한 전문 상담가이기 때문이다.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으면 자랑스럽게 대답하라. 저는 상담가입니다. 저는 조언자입니다. 저는 어드바이서입니다. 저는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최근에 나는 지붕재료와 지붕너를, 이 지붕너를 뭐냐? 하여튼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너를 파는 회사의 매니저에게도 이 원칙을 가르쳐 준 적이 있다. 그는 새로 배운 내용이 매우 마음에 들었는지 회사에 돌아가서는 모든 영업사원들의 명함을 외장 인테리어 상담가라고 쓰여진 새 명함으로 바꿨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명함을 바꾼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회사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 영업사원들은 서로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상담가로 여기자 고객 앞에서 행동도 달라졌다. 이 변화가 있은 지 한 달 만에 세일즈 실적은 32%나 증가했다. 아이덴티티에 대한 심리적 전략에서 제1규칙을 명심하라. 당신은 자신이 보는 그대로의 사람이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이죠. 앞부분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입니다. 나는 바보야. 그럼 이제 바보가 돼요. 나는 전문가야. 나는 고소득 유능한 세일즈맨이야. 나는 억대 연봉이야. 자꾸 떠들고 말하고 하면 실행화 돼요. 떠드는 대로 행하게 돼 있고 행하는 대로 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식하는 내가 나 자신인 것이죠. 당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내부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실제로도 자신이 외부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좌우한다. 예상 고객이나 고객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차지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는 전문가, 다시 말해 당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의 권위자라는 위치이다. 고객들은 자기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비용 절감에도 유용한 충고를 해주는 당신을 상담가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진짜 상담가처럼 걷고 말하고 행동할 때 당신은 자기 자신을 그냥 영업사원이라고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된다. 마음 자세를 바꾼다면 당신의 분야에서 상위 10%가 되기 위한 발걸음을 떼어놓은 셈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십시오. 진짜 전문가가 되십시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정말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꺼이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라고 이 순간부터 정의하십시오. 그렇게 행동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게 되실 거라고요. 뜨끌만큼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액션 엑서사이즈.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를 회사를 위해 일하는 상담가로 생각하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고자 하는 대신 예상 고객들이 현재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당신이 세일즈하는 상품을 이용하여 고객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모색하십시오. 잠재 고객에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는 상담가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라. 다음과 같은 제안을 추천하도록 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화법이에요. 고객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할 일에 대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할 일에 대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 편이, 난 당신 편이란 뜻이야. 이 표현이 되게 멋진 표현이죠. 지금 우리가 할 일에 대해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한번 꼭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업사원보다는 도움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십시오. 고객의 애로사항을 기꺼이 도와주십시오. 그죠? 자, 무엇보다 스스로를 문제 해결사라고 생각해야 한다. 현재 잠재 고객이 당면한 어려움이 무엇이며 당신이 권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데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신이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황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지를 잠재 고객에게 보여주십시오.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고 고객 입장에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같이 모색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회사의 솔루션이 맞다면 그때 기꺼이 당당하게 제안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인 것이죠. 아셨죠, 여러분들? 오늘 지금 여기 나오는 화법들 내일 당장 이 방송 들은 직후에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상위 1%, 10%, 더 나아가 1%가 되기 위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상담 준비의 3단계. 고객은 준비된 자를 알아본다. 매일매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배움에 열중한다면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을 능력을 키우고 사용할 수 있다. 클레멘스 톤.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준비된 자를 알아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자판기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인간입니다. 나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고객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주는 고객입니다. 세일즈맨은 어떠한 고객을 만나느냐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고 팔자가 결정되고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고객은 알아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누군가의 제안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그 설계사, 영업인을 보지 않을까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자, 어느 분야에서도 준비는 프로의 표식이다. 최고의 대우를 받는 세일즈맨들은 어떤 세일즈 상담의 경우라도 미리 고객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자해 점검한다. 첫 상담이 아니라면 지난 상담 때 메모해뒀던 사항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본다. 잠재 고객이라면 그에 대해 수집해놓은 문서와 자료를 읽어본다. 그러면 고객들 또한 이들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 거의 즉시 알아차린다. 그죠? 준비한 사항은 다 알아차려요, 이게. 자, 이와는 달리 실적이 보잘것없는 세일즈맨들은 최소한의 준비만으로 그럭저럭 때우려고 한다. 그들은 세일즈 상담자리에 가서 임기응변을 외쳐하려고 한다. 그죠? 그러면서 잠재 고객이 이를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상 고객 혹은 고객들은 누군가가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단박에 알아차려요. 당신은 이런 경우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당신의 목표는 자신의 분야에서 상위 10%에 속하는 인류 세일즈맨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인류 세일즈맨들의 행동 양식을 배우고 이것이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게 몸에 익을 때까지 계속 되풀이하여 그대로 행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인류 세일즈맨들은 매번 철저한 준비를 세일즈 분야에서 대성공을 거두기 위한 준비를 한다. 세일즈 분야에서 대성공을 거두기 위한 준비는 상담 전 조사, 상담 전 목표 세우기, 상담 분석, 상담 후 분석이라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이를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자, 상담 전 조사하기. 이 단계에서는 잠재 고객이나 잠재 고객 회사에 대해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인터넷 검색을 하고 지역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신문 혹은 기타 자료를 활용하라. 어떤 기업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다면 회사를 직접 찾아보거나 그 회사에서 상품 세일즈에 직접 사용하는 최신 판촉물이나 세일즈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회사 직원에게 부탁하라. 사전 조사를 많이 할수록 나중에 잠재 고객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 당신의 말이 설득력 있고 유용하게 될 것이다.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면 내어놓은 상품, 서비스, 역사, 경쟁업체, 현재 활동 사항에 대해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찾아보도록 한다.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절대로 잠재 고객에게 직접 물어보지 말라.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만큼이나 당신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일도 없다. 이런 종류의 질문은 상담 전에 아무런 상담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잠재 고객에게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신도 첫 상담에서 이런 인상을 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뼈아픈 어쩐 얘기일 수도 있고 굉장히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많은 세일즈맨들, 특히 보험 세일즈 하는 분들이 저한테 이러한 전화를 합니다. 강사님, 제가 이관 고객한테 전화를 하는데 여러분들 특히 보험 세일즈 하시는 분들 이관 고객, 감사 고객, 땡큐 고객, 블루 고객 하죠. 맨날 담당자 바뀌었다고.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죠?
거절할 겁니다. 차디차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DB가 들어왔습니다. DB를 등록하죠. DB 등록하고 한 바퀴 돌리면 카카오톡에 떠야 안 떠요? 뜨죠? 여러분들은 그 고객에, 전화할 고객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부터 모든 걸 낱낱이 보신 적 있습니까?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그 사람 이름 검색해서 그 사람 SNS 조사한 적 있으시냐고요?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화를 하니 그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제가 만날 사람들 맨날 다 조사를 해요. 왜? 옛날에 여러분 십몇 년 전, 제가 예전에 십몇 년 영업할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 2003년도, 4년도 때 영업할 때는요, 인터넷 자체가 이때 시작될 때였기 때문에 저는 그 회사 찾아가 봤어요, 맨날. 주소가 있으면 찾아가 봐요, 무슨 회사인지. 정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뭔가 할 말이, 거리가 있고 생기지 않습니까? 고객님, 어디 근무하시는 누가 아니십니까? 고객이 그거 어떻게 아세요? 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뒤져봤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푸사가 있어요. 카카오톡 푸사가. 없는 분도 있겠지만, 푸사 보면 그분의 행적이 드러납니다. SNS 다 나와요, 요새. 어지간하면 아주 그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좀 바쁘신 분 제외하고요. 페이스북이고 뭐 인스타그램 해요. 그럼 그 사람의 취향이 이런 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고객한테 거절당한다고 푸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 고객한테 정말 진정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전화하기에 앞서서 프로필 사진 다 본 적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다 봤어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디에 누굽니다. 고객님 제가 미리 한번 등록한 다음에 보니까 이러한 분이신던데 맞습니까? 고객이 어떨까요? 아니 담당 관리자가 바뀌었다는데 다 알아보고 전화하면은 기분이 나쁠까요? 그런 사람을 원했겠죠. 그러지 않나요? 그러지 않을까요? 인간적인 나에 대한 관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대한 세일즈가 아닙니까? 항상 세일즈에 대한 관심이고 고객에 대한 관심 뒷전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 정보 찾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활용하기가 많습니까? 여러분 고객이 미팅 약속을 잡을 때 거절한다고 푸념하기에 앞서서 최소한 그 사람을 등록시키고 SNS나 모든 걸 총동원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열정과 노력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이 안 잡힐 리가 없습니다. 그쵸? 이건 미리 내가 상황 파고 전화하는 거니까 약속이 안 잡힐 리가 없어요. 그죠? 자, 여기 브라이언 트레이신 얘기했죠.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같은 질문을 던진 것만큼이나 당신의 신용을 떨어뜨린 일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고객이 마음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여러분 계약 관리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계약 내용은 물론 하더라도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알면은 등록하면 뜨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한번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약속이 안 잡힌다고 푸념하시기에 앞서서 고객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전화해 보십시오. 무조건 약속이 잡히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상담 전 목표 세우기. 준비의 두 번째 단계는 상담 전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이 단계는 앞으로 있을 세일즈 상담에 대해 미리 철저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세일즈 상담을 하러 가는 길에 당신의 세일즈 매니저가 차에 동승해서 이렇게 묻는다면 생각해보자.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슨 질문을 할 것인가? 이번 상담에서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는가?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어떠할까는 상관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누굴 만나지? 어떤 사람이지?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질문을 할 거지?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지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잠재 고객을 직접 만나기 전에 이러한 핵심 질문에 대해 완벽하게 생각해 두도록 하라.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은 잠재 고객을 만날 때 당신이 할 질문들을 미리 일목요연하게 목록을 만들어 준비하는 것이다. 고객들은 세일즈 상담을 할 때 글로 적은 개요를 완벽하게 준비해온 세일즈맨들을 좋아한다.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수많은 인류 세일즈맨들이 사용하고 있는 훌륭한 기술 한 가지를 여기 소개하겠다. 상담에 다룰 의제를 미리 준비해 두어라. 미리.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 특수상황이 이르기까지 당신이 물어보자 하는 질문을 차례차례 목록을 만들어 둔다. 고객이 나중에 옆에다 메모할 수 있도록 미리 타이핑하도록 한다. 고객을 만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바쁘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미리 질문상 몇 가지를 요약해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한부 드리죠. 이건 끝나죠. 맞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객 입장입니다. 어떤 세일즈맨들이 찾아온대요. 전화할 때부터 약간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뭔가 나에 대해서 다 알고서 전화한 것 같아요. 딱 찾아왔는데 질문 내용이 쫙 준비되어 있고 내가 이 바쁜 시간에 고객님 시간을 내가 뺏었으니까 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야, 이거 완전 대박 아닙니까? 그죠? 이야기할 만하지 나지 않겠어요?
이런 순간 고객은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애로사항을 다 털어놓을 겁니다. 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닌가요? 제대로 된 전문가 만난 거 아닌가요? 이런 순간에 쾌감이 있겠죠. 그죠? 신뢰는 그냥 쫙 상승되겠죠. 고객들은 이런 식의 접근을 크게 환영한다. 이는 당신이 고객 시간을 존중하며, 그죠? 고객의 시간을 엄청나게 존중한 거죠. 당신과의 상담 시간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담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면 준비해온 질문을 차례차례 던진다. 그리고 그때 떠오르는 다른 질문이 더 있으면 첨가해가면서 각각의 의제를 검토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 적절히만 진행된다면 이 방법은 고객의 마음속에서 세일즈맨이라기보다는 진정한 프로이자 상담가로 자리매김 하는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제가 어제 강의를 너무 빡시게 해갖고 어제 제가 웅진코웨이 그 영업조직 신입사원들 교육을 했습니다. 4시간짜리 교육인데 목이 찢어질 뻔했어요. 아주 너무 빡시게 해갖고 오늘 좀 목이 맛이 갔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후 분석하기. 준비의 세 번째 단계는 상담 후 분석이다. 상담을 마친 즉시 몇 분의 시간을 내어 방금 있었던 토의 내용을 기억해낼 수 있는 모든 세부사항을 글로 적어보도록 한다. 기억력만 믿고 하려고 다가갈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 가능한 한 빨리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직접 써봐야 한다. 이 메모가 잠재 고객을 고객으로 확보하는데 얼마나 도움되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여러분 상담하실 때 맨날 고객의 말을 적나요? 재미있게도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죠? 보통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하루에 3명 정도 만나죠? 하루 지나면 무슨 얘기인지 기억이 거의 안 나요. 아닌가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일주일만 보면 내가 누구 만났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기 시작해요. 왜? 일주일에 10명 이상 만나기 시작하면 누가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이 메모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일단은 그리고 고객이 무슨 얘기할 때 메모장 꺼내는 것만으로도 고객이 신뢰를 가져요. 이 사람은 내가 말하는 걸 받아 적는구나.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할 때 받아 적습니다. 응? 참 재미있게도 제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 제가 무료 코칭을 해드려요. 여러분들 정말 답답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다. 제가 무료 코칭 해드립니다. 물론 제가 시간이 좀 바쁘니까 미리 연락 주셔야 되는데, 강사님 만나서 정말 제가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세요, 그냥. 예, 찾아오십시오. 예, 돈 안 받습니다. 이런 거 무료 코칭이니까 그냥 해주니까.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그 무료 코칭 해주는데, 받아 적는 분이 있고, 그냥 듣는 분이 있어요. 받아 적고 녹음하는 분이 있습니다. 녹음하고 받아 적는 분 무조건 성공해요. 장담합니다. 장담해요. 그 자세가 배움을 극대화시켜요. 배움을.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고객과의 상담에 있어서 만약 어떤 영업인이 다 받아줬고 깨알같이 메모를 한다면 거기에 심지어 녹음까지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 만났구나. 내 편을 만났구나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 얘기 이게. 상담을 마친 즉시 몇 분의 시간 내어 상담 중에서도 막 메모해야 되겠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이분이 나한테 포인트 이런 것들 다 적어보란 뜻이에요. 이 메모가 잠재 고객을 고객으로 확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메모로 해놨으면 그 고객과 재상담하기 몇 분 전에 당신이 했던 메모를 전부 다시 검토해보라. 나는 이 일이 마음속의 베개를 부풀려 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 고객이나 고객이 처한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상담에 임할 준비도 완벽해진다. 네? 지난번 상담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숙제를 딱 부러지게 해오는 진정한 프로 세일즈맨과 상담할 때 고객은 언제나 감동받는 것이죠. 아닌가요? 지난번에 상담했던 거 다 기억해갖고 다 적어가지고 그걸 갖고 다 분석해갖고 갖고 왔어. 여러분 이건 게임 오버예요 진짜. 이건 진짜 게임이 끝납니다. 고객은 뿅 가요 그냥. 그죠?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하는 열의와 능력은 당신이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명심해야 할 것은 규칙은 다음과 같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때는 과도하게 준비하라. 여러분 이거는 귀찮은 것이지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귀찮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삼류를 전락하고 우리의 소득 또한 삼류를 전락하고 고객의 신뢰를 얻기를커녕 고객에게 우리는 배반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고객에게 신뢰받으십시오. 신뢰받아야만 합니다.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밖에 없어요. 준비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 세일즈맨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과도하게 준비하라. 세일즈 상담에 대한 준비가 너무 많이 했다고 후회한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부족해서 문제였지. 그죠? 우리가 부족해서 문제였지 과도해서 문제였던 적이 있었나요? 오히려 준비해드린 노력은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핵심 요소로 작용할 때가 많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준비한 게 잘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번 상담에 계속 활용돼요.
정말입니다. 그러한 양식과 포맷은 계속 활용돼서 진정한 전문가로 가다듬어져요. 진짜예요, 이건요. 정말입니다. 자, 자am제 고객이 당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할 만한지 알아보려면 당신에게 필요한 질문을 미리 목록을 만들어둬라. 어떤 경우에도 자am제공학과 처음으로 상담을 하기 전에 늘 이 목록을 재검토하여 요점에서 벗어난 일이 없도록 길잡이를 활용하라. 세일즈 상담을 대비해서 미리 의제를 준비해두라. 만든 목록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지에 인쇄하도록 한다. 제일 위에는 자am제 고객 이름, 회사, 상담 일시와 장소를 타이핑해둔다. 접힌 자국이 없는 깨끗한 사본을 준비해두었다가 상담을 시작할 때에 맞추어 고객에게 걷는 뒤 대화를 나누면서 준비한 의제를 하나하나 검토해간다. 그런 흡족한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개념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실전 사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상훈 강사 당신이 영업할 때 이렇게 했느냐? 미친 듯이 했죠. 여러분 제 옛날 자료 중 제가 하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뭐냐면 제가 2014년도였습니다. 2014년도에 그때는 제가 이제 영업을 거의 손 뛸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2012년도부터 강의하기 시작하고 2012년도부터 케이블 방송 출연하면서 2013년도 14년도에 막 주식 맨날 해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방송 제가 뭐 SBS, CNBC, 한경, 그 다음에 증권TV 많이 출연했습니다. 사실 주식 전문가로서도 좀 제가 그래도 좀 약간 명성이 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제가 뭐 했었냐면 그 의사들 개원이 박람회라고 했어요. 그 개원이 박람회 재테크 세미나를 제가 한 1년 반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개원이 박람회에 나가서 재테크 의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재테크 특강을 제가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2년이 됐던 어느 원장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래서 그 강북에 큰 병원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강남 쪽으로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 리뉴얼 하셔갖고 병원을 이렇게 옮기시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재테크 관련된 또 주식 관련된 그런 여러 정보를 많이 드리면서 도움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제 친해지면서 자기가 내가 이제 보험 쪽에도 굉장히 박식하고 이제 전문가라는 걸 알면서 이분이 저한테 상담을 의뢰한 거예요. 정상시 정태현 팀장인데 정상현 팀장 내가 이제 보험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좀 정리가 안 되는 거 당신이 좀 분석 좀 해갖고 명쾌하게 솔루션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때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이죠. 여기 보셔 도라지 보험 뭐 다 나오죠, 여러분들. 이때 제가 이분한테 받은 증권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증권 내용 받은 게 14장. 이거 다 사진으로 봐서 촬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PPT만 4개 준비했어요, 4개. 예.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주식 관련 투자 관심 많으니까 주식, 다우 산업지수, 독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영국, 중국, 상해, 전세계 증시 다 조사하고 일신협 상품이니 뭐니 하여튼 다 총동원 한 거야. 질문 다 준비하고. 그래서 이분하고 일단은 사전 미팅 2번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재테크 세미나 만나고 난 다음에 차 한잔 마시고 의사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 두 번째는 그런 종합적인 재테크 상담에서 보험 얘기가 튀어나오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스마트폰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증권을 딱 보내고, 제가 이제 3번째 미팅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때 사진 다 분석해서 그냥 진짜 이틀 동안 내내 다 삶아 먹었지. 그죠?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이제 이분한테 제안서 이렇게 4개를 준비했어요. 무슨 질문 날라올지 모르니까 팍 준비한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되게 그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화려한 PPT 별로 안 좋아해요. 이분들이 원래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데다가 여러분 되게 박사님, 학자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화려한 PPT, 보통 비즈니스 하시거나 일반 고객분들은 화려한 PPT를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PPT 별로 안 좋아해요. 핵심만 요약한 거 있죠. 딱 핵심만 요약한 텍스트로 한 걸 되게 좋아해요. 간결하게. 여러분 진짜 전문가는 장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플하고 단순하게 얘기해요. 단순하게. 한 장으로 원래 승부내는 거예요. 진짜 전문가라면요 압축해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 딱 1, 2, 3. 원래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제안서는 3장짜리예요 원래. 1, 2, 3.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일단은 들었던 최종 제안서 말고 일단은 제가 이만큼 말을 가지고 데이터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또 혹시 이분이 물어볼까봐 이런 거 다 준비했어요. 그 당시 이분은 21개 보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본인, 사모님, 자녀 2명에서 5개, 12개, 2개, 해서 몇 개입니까? 이게 보험이. 그죠? 21개 갖고 있어요. 다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분이 월납보험료 뭐 다 환산해갖고 총납입보험료 5억 3,700만원 내셨죠. 현재 7구, 그러니까 납입 다 끝난 거 빼고 지금 현재 납입보험료 970만원.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다 분석을 한 거예요. 혹시 몰라서 한 장 또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고도 또 이렇게 준비하고, 물론 이거 말고 여러 장에 또 이거 말고 투자자산 분석한 것도 있는데 핵심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다 받아서 이거 다 분석해서 그분한테 제안서 정확히 딱 한 장, 이거였어요. 이거. 예.
원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좀 공부를 좋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탁 리포팅 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딱 2장으로 마스터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2014년 3월 10일에 상품, 이 상품이 이렇고 평가한 거, 평가. 이번에 이제 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름 성함 같은 거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주피 본자 다 지웠는데, 딱딱딱딱.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평가해 준 거예요, 그냥. 아주 간결하게. 탁탁탁. 그런 다음에 결론. 이거는 지금 삼성생명 변액연금 어떻게 해서 정리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해갖고 솔루션 알려드렸죠. 그리고 해약환급 어떻게 하시고 분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때 어떻게 계약이 나왔느냐? 이걸로 갖고 300만원짜리 계약이 나왔어요. 300짜리 계약.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굉장히 흡족하게. 지금도 계속 2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허리 아프시거나 그런 분들 있으면 다 이 병원 연결해드리고 지금도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고 하도록 있죠. 물론 제가 이제 보험회사를 떠났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항상 약속하거든요. 제 휴대폰 번호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 사정을 말씀드렸죠. 예전에 코드를 뺄 때도 말씀드렸었고 지금도 계속 제 제자들이나 후배 설계사를 통해서 관리를 다 철저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큰 계약이 나왔죠. 여러분 300짜리 계약이면 그 당시 커미션으로 저축성보험이라 할지라 하더라도 커미션 좋을 때였습니다. 커미션 되게 세죠. 그렇죠? 여러분 5배수 였으니까 5배수 줄 때 그럼 1500만원짜리 아닙니까? 여러분 1500만원 버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강사님 그렇게 큰 계약이라면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할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작은 계약에 준비 안 하신 분은 큰 계약 나와도 준비 안 합니다. 습관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작은 계약, 5만원짜리 계약, 10만원짜리 계약, 20만원짜리 계약, 단돈 실비보험 13,000원짜리, 3만원 계약에서 충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한테 항상 기회가 오는 것이죠.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을 불성시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큰 계약이 오겠습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저희 세일즈TV 강의를 들으면서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전문가는 큰 계약이 있을 때, 큰 보상이 있을 때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분은 저는 진정한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업인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3만원짜리 계약을 위해서 2만원짜리 계약을 위해서 어쩌면 계약이 안 나오는 고객을 위해서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세일즈 슈퍼스타가 되는 것은 곧 머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안 그러신 분이라면 이 순간부터 회개반성하십시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8월달 마감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음날 시작하겠죠. 또 9월달 또 파이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